한국은 끝났다. 런던 글로벌 거시 포럼. 500명의 청중 30개국의 정상급 경제 전문가들 중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커스 블랙우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빨간색의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 생산 가능 인구 1,000만 명 감소 예정으로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혁신도, 기술도 결국 인구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 뒷줄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엘 모키르입니다. 5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커스 블랙우드의 20년 커리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한국을 추적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계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3배로 폭증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오히려 가속됐습니다. 시장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 질주했습니다. 1년 후 제네바 국제통화기금 본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마커스 블랙우드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화 중입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무엇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까? 75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523배 성장. 그런데 지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한, 언론이 놓친, 세계가 오해한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경기가 요즘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런던 글로벌 거시 포럼에서 5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블랙우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평생을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그래프 하나면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포럼 당일 아침 호텔 방 책상 위엔 제 슬라이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곡선의 제목은 명확했죠. 한국 경제 성장 한계 도달.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이건 확신이었으니까요.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등, 생산 가능 인구 급감.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굵은 글씨를 추가했죠. 정점 통과. 3번 리허설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죠. 오후 2시 본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객석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각국 정책 담당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 경제 전문 기자들, 이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원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연단을 비췄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 한번.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죠. 잠시 멈췄습니다. 효과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 한 단어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끝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나타났죠.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펜을 든 기자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혁신도, 기술도 인구라는 벽 앞에서 무력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모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10년 한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화면을 가득 채운 두 글자. 정점 통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족스러웠죠. 오늘 제 데이터가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답했죠. 그런데 시어키네브 뒷줄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색 수트의 나이 든 신사의
차분한 눈빛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달랐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엘 모키르입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내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500명이 숨을 죽였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삼섬,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한 문장, 그 문장이 뭐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20년 커리어가 흔들렸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앞줄의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죠. 헤지펀드 매니저 한 명이 메모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네 모델 업데이트 필요. 저는 그 메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슬라이드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점 통과. 그 문구가 갑자기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확신이 오만으로 느껴졌죠. 이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그었습니다. 정체, 그리고 옆에 새로 썼습니다. 개방과 학습. 수상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엔 과장이 없었죠. 확신만 있었습니다. 제 그래프는 그의 한마디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제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제목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한국 경제의 종말. 그리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한국 경제 다시 보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호텔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방을 밝히고 있었죠.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죠. 한국 1950. 인텔. 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폐허였죠. 건물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월시옷은 남루했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7달러요. 당시 에티오피아보다 낮았습니다. 가나보다 못했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죠. 작은 공장, 허리띠를 졸라맨 노동자들,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장 입구에 선 여성 노동자들. 이 15명쯤 됐죠? 모두 20살도 안 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친 게 아니었어요. 불타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2025.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고층 빌딩, 최첨단 공장, 반도체 클린룸, 1인당 국민소득 45,000달러.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75년 67달러에서 35,000달러. 523배 증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소득, 시어리션 점을 찍었습니다. 1950년 최하단, 2025년 최상단. 그리고 선을 그었죠. 선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이건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다리였습니다. 아니, 난 로켓이었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나니비션, 일본 모두 같은 시기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3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40년, 영국과 프랑스는 50년 이상. 한국은요, 25년 만에 중진국, 40년 만에 선진국 문턱. 한국의 선만 달랑습니다. 경사가 질적으로 달랐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수출 주도 제조업, 1960년대 섬유화 신발, 1970년대 철강과 화학, 1980년대 자동차와 전자, 2000년대 반도체와 배터리.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각 산업마다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2위, 배터리 외행냄
세계 1위. 이들은 그냥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상에 섰죠. 저는 정책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투자율,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 고등교육 이수율, 20대 후반 기준 70%,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웨이 연구개발 투자, 국내 총생산 대비 4.5%, 흔처리 세계 2등에 저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친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그런데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올인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외부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쓰지 않았죠. 뜯어보고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핵소인 재창조였죠.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산 조선소 기록 1970년대 중반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해본 것이다. 벽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구로공단 야간 근무 기록, 교육받은 노동자가 공장을 바꿨다. 새벽 지하철 통계 1980년대 새벽 5시 탑승률 60%, 이들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갔다. 현장 인터뷰 기록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 매일 밤 일본 기술 매뉴얼을 번역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실험했죠.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시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배웠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스승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쉬고 있었죠. 제 모델을 다시 열었습니다. 변수 하나를 지웠습니다. 정체,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학습 속도, 개방 지수, 인적 자본 축적률,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링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렇게 이겼습니다. 문을 열고 배워서 사람을 키워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프의 경사 하나가 민족의 의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 펜을 멈췄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평균을 거부했습니다. 평균을 깨부쉈죠. 그러나 학습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모방의 끝은 발명이었습니다. 창문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죠. 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가노라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서울의 반도체 공장, 밤새 불 켜진 연구소,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아니,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목격담이 될 겁니다. 저는 과거를 보며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의 가속이었죠. 그래프는 하강이 아니라 변곡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구. 그 문제는 다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기적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 그리고 그 곡선 위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슈런 런던을 떠나기 전날 젤모키르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보십시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산업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조선업. 1972년 한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이었죠. 당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제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했습니다. 영국에서 설계도를 사왔습니다. 일본에서 엔지니어를 불렀죠.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첫 배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1982년 한국은 일본을 제쳤습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팠습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정을 혁신했죠. 블록 공법, 배를 거대한 블록으로 나눠 동시에 제작, 건조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일본이 30개월 걸릴 때 한국은 18개월, 속도가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가메유와 2000년대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40%를 장악했습니다. 배운 지 20년 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두 번째 사례, 번도스. 1980년 한국의 한 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한국 기업은 미국에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600명, 이들은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설계를 배웠죠. 공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첫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64KB D램, 세계에 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10년 후 1993년 한국은 D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20년 후 2013년 10나노미터 공정 개발 세계 최초, 30년 후 오늘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배운 지 40년 만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디스 개방, 학습, 선도, 해외이어, 세리키는 세 단계였습니다. 한국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달려갔죠. 벨리아노와 친스 배웠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스승을.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자동차 산업 1960년대 한국 최초의 자동차 공장. 기술은 전부 외국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 글로벌 판매량 세계 3위. 배운 지 60년 만입니다. 철강 산업 1970년대 포스코 설립. 너원 기술 제로 상태. 오나 포스코 세계 철강 기업 6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배운 지 50년 만입니다. 배터리 산업. 2000년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도입. 오나 카드는 술은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30% 점유. 배운 지 20년 만입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문을 엽니다. 최고를 찾아갑니다. 배웁니다. T3. 분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개선합니다. 넘어섭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안에 나는 세계 정상에 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는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문서를 찾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술 도입 및 개량 정책,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중화학 공업 육성 계획, 모든 정책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개방, 학습, 혁신. 가서는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해외 기술을 사왔습니다.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업 초기 3년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더쇼츠리어 벌솔 안하마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차에 흑자로 전환됐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10년간 수백억 원 적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 차에 세계 1위가 됐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지 않았다. 정신을 수입했다. 베스트 프랙티스, 최고의 공정, 최적의 방법. 이게 한국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김홍원에서, 정부에서, 모든 곳에서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저는 모키르 교수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성장은 계속된다. 한국은 75년간 문을 열어뒀습니다. 세계를 향해, 지식을 향해, 혁신을 향해, 그리고 매번 이겼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행 3일 후 출발, 클릭, 예약 완료. 이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는지를요. 노트에는 이렇게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개방은 선택이 아니다. 생존이다. 서울행 비행기 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들. 한국 저출산 쇼크, 미래 없다. 고령화 세계 최고, 경제 붕괴 초읽기. 한국의 기적,
인구 절벽아 무너진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CNN. 전 세계 언론이 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런던 포럼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마스9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2020년부터 감소 시작, 향후 30년간 1,000만 명 감소 예상, 고령화 속도 2050년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2024년 한국 수출액 6,800억 달러, 역대 최고치 경신. 잠깐, 민니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출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국내 총생산 대비 5.2%, 세계 2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이었죠. 특허 출원 건수, 인구 대비 세계 1위. 로버트 밀더,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00대,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술 투자는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적어지는데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 연평균 3.5%,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 3배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2023년 1,200억 달러, 사상 최대. 인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기록을 깼습니다.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 33%로 세계 1위.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은 강화됐습니다. 조선 수주량, 친환경 선박 기준 세계 60%. 생산 가능 인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최고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틀렸습니다. 아니, 절반만 본 겁니다. 인구는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양에서 질로, 사람에서 기술로, 하나 내수에서 세계로, 고고나 세동교육, 이수유, 20대 후반 기준 70%.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였습니다. 평생 교육 참여율 50% 돌파. 사람이 줄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화 투자 2023년 40조 원, 전년 대비 20% 증가. 노동자가 부족하면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3년간 10조 원 투입.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산업별 데이터를 쭉 훑었습니다. 바이오 수출 2020년 대비 2배 증가. 우주 항공, 누리호 발사 성공. 자체 기술로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박차, 방산 수출 20조 원 돌파. 인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확장됐습니다. 내수는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폭증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끝이다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대답했습니다. 숫자로요. 인구가 줄면 생산성을 높인다. 시장이 작아지면 세계로 간다. 노동자가 부족하면 기술로 채운다. 이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10시였죠. 도로는 붐볐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제 보고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제목. 한국 경제, 인구 위기 앞 붕괴. 저는 그 제목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를 연료로 바꾸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프는 하강했지만 사람들은 전진했다. 위기의 모양을 한 성장, 이게 한국이다. 숫자 뒤에 숨은 불굴의 의지, 이게 진실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너닝 서울역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한강의 다리들, 끝없이 이어진 불빛. 밤 11시인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위기라고요?
한해 한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모키르 교수가 옳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성장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기술을 향해 미래를 향해 인구가 줄어도 시장이 축소돼도 위기가 와도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를 폐기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의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전략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비관이 아니라 이나 진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세계가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남동공단 해인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오전 9시였죠. 공장들이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중소정밀기계 업체, 직원 200명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팔 25대, 용접, 조립, 검수, 모두 자동이었죠. 하지만 로봇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로봇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죠.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생산 속도 최적화, 벽에 붙은 게시판, 이번 주 개선 건수 12건, 생산성 향상 4,700%는 한 주간 단위였습니다. 매주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장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수주 명단, 독일 자동차 부품사,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미국 의료기기 업체, 인테너인 작년 수출액 500억 원, 직원 200명, 1인당 2억 5천만 원, 한국 중소기업 평균 5천만 원의 4배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두 번째 방문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낡은 건물 3층, 그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 개발 스타트업, 직원 7명, 평균 나이 28세, 책상 위 서류, 유럽 수주 계약서, 금액 200만 유로였습니다. 직원 7명이 유럽 기업을 이겼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비교표, 개발 기간, 독일 업체 6개월, 한국 스타트업 3개월, 절반이었습니다. 가격은 독일 100, 한국 75, 25% 저렴했습니다. 성능, 정밀도 독일 대비 200%, 2배였습니다. 직원 7명이 세계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 방요 대기업 연구소, 반도체 설계센터, 연구원 300명,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 영어와 한글 혼자에 연구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토론, 계산, 수업, 시뮬레이션, 혼내누먼, 회의 시간, 15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빨랐습니다. 네스트는 벽에 붙은 성과판, 연간 특허 출원 1,500건, 300명이었습니다. 1인당 5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인당 0.5건의 10배였습니다. 복도에 붙은 경쟁사 분석표, 대만 반도체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 일본 반도체 기업, 개발 속도 비교, 대만 18개월, 미국 24개월, 일본 20개월, 헤닌네니터는 한국 12개월, 고마시장의 시작이 빨랐습니다. 네 번째 공장, 배터리 제조 라인, 자동화율 98%, 노동자 100명이 1천만 개 셀을 생산했습니다. 1인당 10만 개, 경쟁사 평균 1인당 3만 개, 3배 이상이었습니다. 불량률 0.01%, 세계 최저였습니다. 생산 속도 초당 5개, 사키키린, 저구시오너스는 벽에 붙은 문구. 불가능은 계산할 수 없다. 누가 쓴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물류 자동화 센터. 로봇이 물건을 옮겼습니다. 초당 3개 하루 10만 개. 직원 50명이 센터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물량 처리에 300명 필요했습니다. 지금 50명, 6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3배 늘었습니다. 사람은 줄었습니다. 생산은 폭증했습니다. 저녁 8시 공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모든 공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8시인데도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멀리오 본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1인당 수출, 평균의 4배, 스타트업 7명, 유럽 200만 유로 수주, 연구소 300명, 특허 1,500건, 배터리 공장 100명, 1천만 개 생산, 프라이너드 물류센터 내엔 50명, 매출 3배, 이게 데이터에 안 나옵니다. 국내 총생산 통계에 안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 유럽을 제쳤습니다. 연구원들이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인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폭증했습니다. 시장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양을 포기하고 질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역량을 키웠습니다. 내수를 버리고 세계를 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불빛, 멈추지 않는 도시. 밤 11시인데도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세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국내 총생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매일 나아지는 사람. 이게 한국이 75년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인구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이 열정을 측정할 단위가 없다. 한국의 기적은 통계가 아닌 습관이다. 이 작은 실험실들이 세계를 다시 쓰고 있다. 펜을 놓았습니다. 2024년 가을 세계 경제에 검은 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유럽발 금융 불안 시작이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 부실,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탈리아 국채 금리 폭등. 도미노였습니다. 이 여름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원유 배럴당 120달러, 구리톤당 10,000달러. 글로벌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주요국 증시 20% 급락, 세계 무역량 전년 대비 15% 감소 위기였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달러당 1,400원 돌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70% 붕괴,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직면 수출 급감, 경제 비상 한국도 결국 무너지나. 모든 지표가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동공단, 일주일 전 방문했던 그곳, 분위기가 달라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위기니까요. 첫 번째 공장, 지난주 그 정밀기계 업체 문을 멈춰 섰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 보였죠. 게시판을 봤습니다. 긴급 원가 절감 프로젝트, 목표 생산 비용 15% 절감, 진행 상황 12% 달성,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공장장 책상 위 서류, 신규 수주, 독일 업체, 프랑스 업체, 미국 업체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럽 업체들 납기 지연, 우리의 기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새 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팀, 직원 5명,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 긴급 개발 일정, 목표 기간 2개월, 일반 개발 기간 6개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 유럽 업체 개발 중단, 시장 공백. 세운 지금이 기회, 위기가 시장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 방요연구소. 더 많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게시판 공지, 비상연구개발, 체제 돌입, 특허 출원 목표 월 200건, 기존 월 100건, 2배로 늘렸습니다. 연구원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300명. 하지만 목표는 2배가 됐습니다. 복도에 붙은 경쟁 분석, 대만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예산 10% 감축, 미국 반도체 기업 신규 채용 중단, 일본 반도체 기업 프로젝트 20% 축소, 그 옆에 한국 기업 계획, 연구개발 예산 동결, 에는 신규 채용 계속 프로젝트 확대, 정반대였습니다. 네 번째 방문, 조선소 수주가 끊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도크에 배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LNG 운반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건조 일정표를 봤습니다. 납기 18개월, 현재 진행 12개월, 목표 15개월 완성 오히려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붙은 문구. 위기는 기회다. 경쟁사가 멈출 때 우리는 달린다. 5번째 현장, 배터리 공장.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줄였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감소했죠. 하지만 공장은 불가동이었습니다. 재고를 쌓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계획표. 위기 이후 시장 폭발 대비 재고 목표 평소 3배. 위기가 끝나면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확신. 그래서 미리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자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3달. 한국 기업들의 대응. 원가 절감 평균 12% 달성. 개발 기간 평균 30% 단축. 특허 출원 오히려 20% 증가. 생산 효율 15% 개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한 달 후 국제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위기 속에서도 혁신 가속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기업들 위기를 기회로 전환.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특허 출원 오히려 증가, 세계가 놀랐습니다. 경제 위기인데 시험에는 한국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움츠렸습니다. 예산 삭감, 인력이 감축, 프로젝트 축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효율 향상, 개발 가속, 특허 폭증. 석 달 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수출이 회복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특허 실적 전년 대비 30% 증가. 시장 점유율 반도체 2% 상승. 배터리 5% 상승. 조선 3% 상승. 위기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놓친 수주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늦춘 개발 한국이 먼저 끝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줄인 특허 한국이 더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한국 위기 회복 속도 최상위권. 세계은행 분석.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이 모범 사례. 이해나하는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기는 그들에게 훈련이었다. 불안 대신 불꽃이 있었다. 위기를 위나 연료로 바꿨다. 모키르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성장은 계속된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열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기회를 향해, 미래를 향해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수없이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 당일,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 요니어 모아시, 이 매번 세계는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끝이다. 하지만 매번 한국은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였습니다. 위기가 끝난 지 6개월. 국제통화기금 긴급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경제 데이터 이상 증후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 수출 성장률 전년 대비 35%, 세계 1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마이너스 4.52%. 한국만 폭증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년 대비 50% 증가, 크린 수소 기술 전년 대비 80% 증가, 방산 기술 전년 대비 100% 증가. 배터리를 믿을 수 일이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1,500억 달러, 사상 최대. 전년 동기 대비 250억 달러 증가. 세계 반도체 시장이 10% 축소됐습니다. 한국만이 10% 성장했습니다. 배터리 시장 글로벌 점유율 38%. 니웨이 나 역대 최고. 중국 저지에서 점유율 32%로 하락. 한국이 중국을 제쳤습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중국 조선소 15개 폐쇄. 유럽 조선소 구조조정. 한국 조선소 불가동. 신환경 선박 수주 세계 70%. 소를 내켜주시면 산 데레서머니다. 방산 수출 20조 원 돌파. 10년 전 4조 원 5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수출 국가 40개국
10년 전 6개국 7배 증가했습니다. 특허 출원 전년 대비 30% 증가, 주요국 평균 전년 대비 10% 감소, 한국만 역주행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전년 대비 15% 증가, 주요국 평균 전년 대비 20% 감소, 세운 정반대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캐리드마 스타트업 신규 설립 1200개, 세계 3위. 미국, 중국 다음 인구 대비 세계 1위. 양자 컴퓨팅 특허 전년 대비 200% 증가. 세계 5위 진입, 우주산업 투자 10조 원 돌파. 정부 5조, 민간어호, 선언님 누리호 성공, 달 탐사 추진, 바이오 수출 30억 달러. 전년 대비 50% 증가. 신약 개발, 임상 단계 20개, 3개가 위기였습니다. 스워디츠니소러스 퓨럼, 한국은 확장했습니다.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 정책 문서, 국가 혁신 긴급 대책, 정부 민간 학계 완전 연합, 실시간 데이터 공유, 기술 전면 개방, 공동 연구 개발, 특허 상호 활용, 국가 단위 오픈 소스였습니다. 코드명 소라네소는 프로젝트 오픈 마인드 참여 기업 2,500개, 참여 연구소 350개, 참여 대학 80개. 일프린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성과 데이터, 개발 속도, 기존 12개월, 현재 6개월, 절반으로 단축, 개발 비용, 기존 100억 원, 크런이 현재 50억 원, 절반으로 절감, 성공률, 한함에 본 기존 30%, 현재 90%, 3배 증가, 신기술 개발. 리마인드, 위기 6개월간 320건, 전년 동기 150건, 2배 이상 슈터 글로벌 특허 등록. 이렇게는 6개월간 1,500건, 전년 동기 800건, 거의 2배. 이런 시스템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네바 긴급 경제회의 50개국 대표 참석.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헨메이남 한국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위기 대응 속도. 고나선 한국 3개월, 미국 우라 실시할 때는 9개월, 유럽 12개월, 일본 15개월, 가장 빨랐습니다. 회복 속도. 한국 6개월, 미국 12개월, 유럽 18개월, 일본 24개월. 아티오범, 유럽 나르셔 기어스스로 마합니다. 혁신 투자, 한국 증가 15%, 미국 감소 5%, 유럽 감소 15%, 일본 감소 20%, 유일한 증가였습니다. 한인 내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협업 시스템 설명, 정부 역할, 이유, 중재 및 지원, 민간 역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학계 역할, 기초 연구 및 인력 양성, 세율, 삼각구조, 완벽한 영예 발표를 서프를 마쳤습니다. 각국이 한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시 원너시, 개메리 시구, 복도가 붐볐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물었습니다. 이틀 후 외신이 폭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더래셔널 아크니, 한국 위기를 발명으로 바꾸다. 기술 수출 세계 1위 달성,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협업 모델이 성공 비결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각국 정부 보고서, 유럽연합 한국 모델 긴급 도입 검토, 미국 상무부, 한국계 협업 시스템 벤치마킹, 일본 경제산업성, 크리에이트 라이체는 한국 위기 대응 전면 분석, 중국 국무원, 한국 혁신 생태계 연구, 사케 대륙. 모두 한국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국제통화기금 최종 보고서, 챔모는 인덤, 한국 위기를 성장으로 전환한 유일 사례, 핵심 결론, 최단 회복, 이끈 시콜 최고 성장, 최다 혁신 3관왕이었습니다. 부모님, 본부 기자회견, 150명 기자 참석. 저는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The miracle is not over. It's evolving.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진화 중이다. 그 문장이 30개국 신문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또리어 노크를 네트워크 펴티무섬 그랬다슨 위기가 제로 남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은 불씨로 불을 키웠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자다. 창밖 제네바 호수를 봤습니다. 한국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 최저점, 2025년 최고점, 75년 상승. 그런데 지금 더 가파릅니다. 위기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나마 해방, 시아키노리, 시아티, 협력, 혁신, 파큰, 한국 알고리즘. 이게 매일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경제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격자가 됐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세계가 배우는 순간을 아우렌네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다. 목격자다. 한국의 진화를 기록하는 펜을 놓았습니다. 내일 다시 서울로 갈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 1년 동안 한국의 부시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팡요 영리누스 1년 전 특허 1,500건, 올해 2,200건 50% 증가했습니다. 남동공단 1년 전 직원 200명 공장, 올해 로봇 50대 추가. 직원은 그대로 생산량 2배가 됐습니다.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 1년 전 7명 팀, 올해 구글 인수 제안 500억 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키우겠다고요. 배터리 공장 1년 전 100명, 우라헬에 80명, 10명. 하지만 생산량 3배 증가 자동화였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밴드스 레인, 차세대 공정 개발 완료, 세계 최초. 양자 컴퓨팅 센터, 신규 설립, 투자액 5조 원, 우주센터, 누리호 2호기 발사 성공, 자체 기술, 바이오 연구소, 신약 후보 물질 쉽게 발견, 임상 진입. 1년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월세대 전호신 오인천 공항 서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리터 매출 세션 예제천. 저는 한국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털 흘렸었습니다. 완전히. 하마이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혁신했습니다. 시장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한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 팩트, 숫자, 현장, 사람 모두 다 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년, 네이마 1년 전 런던 포럼. 한국은 정점을 지났다. 제 발표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오늘 쓴 제목.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커맨이 굴년.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낮 12시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실험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개선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7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열산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했다. 그러나 이제 안다. 진정한 성장의 공식은 인간의 의지다. 한국은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더 넓게 열었다. 나는 그 열린 문 너머에서 인류가 배워야 할 교과서를 보았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이야기였다. 개방의 이야기, 학습의 이야기, 선도의 이야기. 한 줄을 띄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펜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해설이 아닌 말씀을 적었습니다. 민 국.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별이 여전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신화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외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해외 감동 사연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전이 궁금하시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또였습니다. 감사합니다.